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화면에서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팔꿈치 관절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관절도 주의가 필요하고, 물론 다른 부위만큼 자주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 관절 부위의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과염입니다. 이런 질환, 증후군, 증상은 상과 부위에 염증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상과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상완골에 있는 돌기 같은 구조로 여기, 이런 부위에 있습니다. 이곳에 전원의 여러 근육의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상과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뼈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후에 힘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후에는 보통 근육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동안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부담이 가해지면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고 팔꿈치 관절 부위에 움직임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런 질환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 엘보도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병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활동들이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죠. 주로 삽질하다가 더 아픕니다. 테니스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탁구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우리에게 주로 어떤 기계적인 과부하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걸레를 이렇게 짜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골프를 치거나 걸레를 짜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증이 생깁니다. 어떤 단조롭고 반복적인 움직임이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자,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입니다. 통증은 손목을 굽히거나 펴거나 움직일 때 자주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세게 쥐는 것도 결국 들어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주전자조차 제대로 들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손목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 4가지 동작만 필요합니다. 이 동작들을 잘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은 2가지 동작입니다. 회내 회외. 손바닥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 손바닥을 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내이고 이것이 회외입니다. 2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회내근, 회외근입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함께 손목을 안쪽으로 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도요. 이것은 손목 굴곡근, 손가락 굴곡근 그룹입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척측 손목 굴곡근, 유측 손목 굴곡근, 손가락 굴곡근, 표층 굴곡근, 그리고 매측 굴곡근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동작 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근육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과 반대되는 동작인 신전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동작들을 통해 어디가 가장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운동을 하는 동안 바로 이 근육들이 모두 분리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안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생긴다면 이는 대부분 회내근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바깥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유발된다면 아마도 해외근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이 동작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이 부위에 어떤 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건염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수축만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동작은 바로 이 손목 신전근군을 쓰는 동작입니다. 손목 신전근과 반대되는 것은 손목 굴곡근과 손가락 굴곡근입니다. 여기에도 손가락과 손목에 신전근이 있습니다. 요컨대 의미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회내근 훈련입니다.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해 고무밴드를 옆에 고정합니다.
문틀에 문에 고정하는 것이 편리하며 대략 팔꿈치 높이나 약간 위, 약간 아래에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밴드를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즉, 우리는 이쪽으로 회전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미 저항이 걸린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적인 상태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즉, 완전히 회전하지 말고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할 때까지 회전하세요. 이런 자세에서 그냥 손을 잠시 유지하세요. 만약 특별히 통증이 없다면 움직임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반대 방향 움직임이 근육에게 가장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이 반대 방향에서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회내근 훈련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육을 늘리고 1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육을 늘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동작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 통증이 느껴진다면 더 얇은 밴드를 사용해도 되고 얇은 밴드로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냥 맨손으로 하세요. 동작을 절반 정도만 하거나 조금 더 크게 한 다음 그 자세에서 정적으로 버티면서 근육이 점차적으로 부하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회외근 운동, 즉 반대 방향의 동작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엄지손가락 쪽에서 밴드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반대쪽 새끼손가락 쪽에서 밴드의 긴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외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밴드의 강도를 조절하고 반복 횟수는 5회에서 10회 정도로 합니다. 너무 쉽다면 좀 더 강한 밴드를 사용하세요. 만약 힘들다면 이렇게 정적인 동작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정적으로 버텨주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원래 위치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외근과 회내근 두 근육 그룹을 위한 두 가지 기본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목 펴기와 손목 굽히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근육 그룹이 작용합니다. 이 근육들은 아주 자주 практически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근육 부분이 이쪽보다 훨씬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밴드를 잡고 이쪽으로 움직임을 만듭니다. 즉, 우리가 손목을 펴는 순간에 바로 이 손등 쪽 전완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전근 그룹이 있습니다. 손목 신전근이 여기 있습니다. 손가락 신전근입니다. 네, 그리고 반복 횟수도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만 정하시고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고무줄이 옆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래에 있을 때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당기면 됩니다. 이 방법도 잘 작동합니다. 바로 이 위쪽 근육근 전체가 잘 사용됩니다. 만약 손가락, 특히 손가락 신전근에 따로 부하를 주고 싶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신전근은 보통 손목 신전근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동작을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근육들을 단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약간의 움직임 범위를 추가해 줍니다. 또한 이 자세에서 회내근과 회외근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엄지손가락 쪽에서 잡고 똑같이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땐 천천히 하세요. 이 동작은 회내근을 훈련하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외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내근과 회외근을 훈련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동작에서는 통증이 없는데
이 동작을 할 때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처음 3번의 훈련 동안에는 통증이 없는 동작만 훈련하세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 반대 동작을 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회내근에 부하를 주더라도 이때에도 회외근 역시 어느 정도 함께 작용하고 일정한 근긴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기에서도 어쨌든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굴곡근 그룹입니다. 이 근육은 보통 꽤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부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서는 거죠. 이렇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밴드를 고정한 곳을 마주보고 서서 이 자세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또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운동은 여기 신전근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적 운동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신전근을 훈련할 때는 여기에서 이런 정적인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작은 움직임을 하면서 손가락을 약간 모았다가 벌려보는 겁니다. 손가락 굴곡근의 경우에는 사실 이 근육들은 보통 꽤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에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바로 이 팔도 근육에 부담이 잘 가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동안 통증이 심해지거나 발생하는 동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그 동작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먼저 정적인 상태에서 그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즉, 예를 들어 이런 동작을 할 때 관절이 바로 첫 번째 움직임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은 정적인 부하를 주고 이 자세를 그냥 유지해 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움직임의 범위를 늘리면서 재활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워진 팔꿈치로 좀 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팔에는 이 모든 근육들이 충분히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한 회내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어깨에 더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운동은 첫날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댓글에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주저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모두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